혜택, 새로, 정보, 새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새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자,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네, 먼저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캠퍼스 특파원 오지민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민 학생은 오늘 요즘 취업 준비를 굉장히 힘들 텐데 네.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막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스트레스가 정말 건강 악화의 주범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아사이베리, 약간 비타민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 위주로 네. 좀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사히 맥주 아사이베리. 운동 같은 거는 좀 하고 있어요? 러닝머신만 열심히 뛰고 있어요. 아주 네. 좋습니다. 꼭 모든 게 잘 되기를 빌게요. 감사합니다. 자, 취업을 부탁해 오늘의 기업 알아보기 전에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미 씨 방법 알려주시겠어요? 네. 먼저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요. 퀴즈를 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출연자는 정답을 외친 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네, 문제가 나간 이렇게 후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단 캠퍼스 특파원과 우리 상국계 형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문제 출제자는 누구인가요? 쌤 중에 한 분이죠, 당연히. 당연히 전쌤. 네, 전쌤. 홍쌤 아님 전쌤. 자, 문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물이나 데이터를 군집화하거나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로 핵심은 분류를 통해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해 인간이 사물을 구분하듯 컴퓨터가 데이터를 구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글자인가요?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구나. 네, 스스로 학습하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 맞춰봐야지. 난 알아요. 알아서 대답을. 스스로 학습하는 컴퓨터. 학습하니까 알겠어요. 러닝이 있잖아요. 전 한 알겠어요. 단어만 맞춰주시면 돼요. 예. 깊은 거죠? 맞아요. 네. 굉장히 깊은 전 거죠. 아닙니다. 러닝맨! 지민 학생. 러닝맨 딥러닝? 땡. 딥러닝? 기가 막히네요. 감사합니다. 맞추셨어요. 맞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대박이다. 예전에는 컴퓨터가 그냥 데이터 입력하는 거를 바로 이렇게 찍었는데. 내놓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컴퓨터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발견해가지고 스스로 이 정보 처리 방식을 모방해서 또 새로운 데이터를 또 끌어내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알파고 생각하시면 될 예. 거예요. 뭐 수만 가지 수를 거기다 넣지만 그게 이제 이 상대방이 두는 수에 따라서 순간순간 자기가 판단을 해서 또 결과를 내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관련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려야겠죠? 눈앞에 있는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30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보통은 중장년층이 퇴직하고 나서 시작하는 건강관리나 힐링을 그보다 일찍인 30대부터 시작하는 이들을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부르죠? 나 알아, 왠지 이건 나- 상국이 형이 알 것 같아요. 나 알아. 네네. 알아서 지금 대답 안 할 거예요. 나 진짜 알아, 이거는. 그래요? 이형으로 시작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다니까요. 이응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안 돼, 알아. 몇 글자인가요? 다섯 글자. 다섯 글자? 틀렸네 그럼. 이응으로 시작하고 다섯 글자입니다. 이형으로 시작하고 다섯 글자라고? 그러니까 어른이 됐을 때 이 힐링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30대가 하는 거잖아요. 빠르게 힐링한다. 애어른! 영어입니다, 영어. 일단 얼리 들어갑니다. 얼리 힐링족 아니에요? 아니 이미 박재. 자, 오지민 학생. 네네, 먼저. 아니 뭐 우선권이 있어요. 얼리 욜로족? 이거 못 쳐먹네요. 우리 재정 씨 한번 재정 맞춰볼까요? 씨가 맞췄다고 봐야겠어요. 네. 얼리 힐링족이나 얼링 힐링족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결혼도 꼭 할 필요가 없고 욜로족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네요, 그렇죠? 내가 즐길 수 있는 삶을 사는 30대를 이렇게 말을 하고요. 혼자 여행 가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집이나 호텔 같은 곳을 힐링 장소로 꼽고서 거기 가서 이제 편히 쉬다가 오는 딱 거죠. 상국이 형인데요. 퀴즈 한번 풀어봤는데 난이도 어떠셨습니까? 난이도요? 네. 이번에는 조금 쉬웠던 것 같아요. 이번엔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저도 힌트가 좀 이렇게 맞추기 좀 어렵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국내 최초 보험사 메리츠 화재입니다. 아, 예. 1922년 조선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 설립돼 동양화재 해상보험을 거쳐 2005년 메리츠 화재로 재탄생했습니다. 1956년 국내 기업 중 13번째, 보험사 중 최초로 주식을 상장했고요. 지난해 보험 전문 신용평가사인 AM베스트로부터 11년 연속 A-인 엑설런트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메리츠 화재는 메리츠 종합금융증권과 자산운용, 캐피탈 등 메리츠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한 계열사로 지금도 꾸준히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메리츠 화재는 정말 유명한 회사죠. 광고도 광고고 네. 뭐 지나가다가 이 위에 떠 있는 이 로고는 정말 많이 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형도 있어요. 그래요? 저희 집에 있거든요. 아, 메리츠 화재 인형이 세트가 있어요? 네. 와, 맞아, 신기하네요. 6개 이렇게. 되게 귀여워요. 네. 오. 그래서 막 무슨 걱정 인형, 무슨 인형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런 집에 게 있어요. 있군요. 우리 지민 학생도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요즘 보면은 다른 또 회사들도 그 인형으로 마케팅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메리츠 화재도 그 중에 하나로서 걱정 인형 뭐 이렇게 따로 판매가 될 정도로 되게 유명세를. 그 인형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 저는. 귀여워요. 저는 아, 네. 그렇군요. 네, 우리 후기형. 한국형님.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상도권에서는 아주 좀 친근한 기업입니다. 그래요? 네, 여기 멸치 화재라고 되게 친근하거든요. 경상도 멸치 화재라고 경상도에서 되게 친근한 기업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메리츠 화재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일단 지난 1년간 19,950여 건 정도 언급이 됐고요. 역시나 보험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보험료, 자동차 보험, 가입. 그 이후에는 이제 라이벌 그룹들이죠. 현대해상, 삼성화재, 동부화재, KB손해보험, ING생명, 뭐 하나손해보험 이런 키워드들 볼 수 있고요. 지난번에도 그 어린이 보험 관련 키워드 있었는데 역시나 어린이 보험이라는 키워드 요즘 많이들 가입을 하시나 봐요. 예, 그러면서 뭐 실비 보험, 치아 보험, 보험과 관련된 대부분의 단어 볼 수 있었고 걱정 인형 역시 메리츠 화재를 좀 대표하는 그런 이제 키워드가 됐다. 이 연관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 메리츠 화재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다른 보험사 대비 채용이 아주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기업은 아닌데요. 최근에 2월 달에 이제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입 채용으로 통계 직군. 그러니까 요즘 보험은 보험 상품이 태동하게 되는 그 밑바탕에 계일이라는 통계 분석이 중요하고 또 보상이라든가 보험 사기들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했던 뭐 딥러닝 뭐 이런 기술들도 앞으로 이제 보험업계와 같이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 직군에서 데이터 추출 그리고 통계 분석으로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력 직군으로는 이제 경영 관리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 면접 전형, 신체 검사 최종 합격이니까 다른 절차보다는 좀 간소하게 최근에 전형이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국이형. 선생님 전용 보험이 있다고 카더라. 가더라. 예, 보험사마다 뭐 상품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중에 특히 메리츠는 분야나 대상을 세분화한 전용 보험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최근에는 교사, 특히 또 그중에서도 방과 후 교사를 위한 보험을 또 따로 출시했다고 합니다. 야. 예, 이게 사실입니까? 최근에 실제로 그 방과 후 교사님들을 위한 이 전용 보험이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 방과 후 교사협회하고 이 공동으로 판매를 해서 전략적으로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장의 내용을 보니까 수업 중에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배상 책임을 대인은 한 5천만 원에서부터 대물은 한 1,000만 원까지. 그다음 수업 중에 학생에 대해서 인격 침해 관련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한 1,000만 원. 그리고 수업 중에 사고로 인한 학생의 군의 치료비 뭐 이런 것들이 인당 50만 원, 뭐 사고당 100만 원 이렇게 아주 세분화시켜서 각 직종들마다 다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가끔 가다가 연예 기사 보면은 어떤 연예인이 뭐 본인 신체 부위에 뭐 보험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예전에 봤는데 이제 일반 그 직종들별로도 보험 상품이 아주 이렇게 차별화되고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직원들 연봉 얼마나 됩니까?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평균 연봉이 5,679만 원이고요. 사원 4,044만 원, 대리 5,718만 원, 과장 6,748만 원. 부장이 되면 1억이 넘습니다. 1억 83만 원. 자, 플래닛에서 2018년 2월에 제공한 자료인데 혹시나 우리 국민들처럼 보험 많이 드는 국가 없을 거예요. 1인당 네. 거의 2개 이상 들다 보니까 평균 연봉도 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쌤, 메리츠화재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통상적으로 보험업 입사는 두 부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통계나 계리나 언더라이팅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전공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고요. 통상적으로 생명보험도 그렇고 우리가 얘기하는 손해보험도 그렇고 영업직구는 영업적인 성향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인적 네트워크에 대한 능력, 그다음에 영업적인 자질과 경험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선호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는 갖고 가야 하니 이 두 가지는 고려하시고 스텝 직군과 영업 직군에서 선호하는 인재상은 좀 달라지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형. 네, 키워드로서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걱정은 걱정 인형에게 샵 실사판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우리 메리츠화재 하면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게 요즘에는 걱정 인형입니다. 근데 걱정 인형이 이제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인형 그리고 이모티콘 달력까지 제작될 정도로 인기가 지금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걱정 인형을 모르시는 분들 아마 있을 건데 이 네. 걱정 인형이 6종류의 캐릭터가 있다고 합니다. 네, 걱정 인형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전쌤? 네, 과테말라 마야의 그 인디언 전래동화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아서 잠 못 드는 아이에게 할머니가 한 인형을 주면서 네. 너의 걱정을 모두 다 가져다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메리츠화재가 이 걱정 인형으로 사실 본인 회사 이름 많이 알렸거든요. 걱정은 우리가 대신할게요. 여러분은 행복하기만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면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6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리더가 이제 메리라고 빨간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가족들의 걱정을 먹고 남들을 잘 챙기는 친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연을 사랑하는 희망의 상징 에코라고 초록색 인형 네. 있습니다. 그 회사나 개인 사업 같은 기업의 걱정을 먹는 친구고 라라라는 이제 노랑머리 친구가 있는데 예의 바르고 착한 배려왕.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노후 걱정을 덜어준다라고 하고요. 네. 인디가 이제 핑크색 머리인데 사랑의 메신저. 여성과 아이들의 걱정을 먹습니다. 또 세상에서 자동차를 가장 좋아하는 이제 타타. 이 파랑색인데 자동차에 대한 모든 걱정을 먹어치워준다. 제가 이걸 왜 소개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여워요. 네, 이렇게 다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귀엽습니다. 그 막내 6번째 찌질이라고 이름이 찌질이에요. 약간 고양이처럼 생긴 건데 이거는 이제 대수롭지 않은 잔 걱정을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하는 수만 가지 걱정 중 90%는 쓸데없는 걱정이다. 이 메레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잠자기 전에 이제 본인의 걱정 유형에 따라서 한 아이를 골라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하면 쏙 먹어버립니다. 예. 네, 이렇게 보험 회사에 딱 맞는 캐릭터를 잘 만든 것 같은데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결국에는 기업의 그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작년 실적을 보면 우리나라 10대 손보사가 작년에 순이익이 무려 24%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손해보험사들의 실적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이 손해보험 업계의 압도적인 1등은 당연히 삼성화재고요. 삼성화재 17년도 단기순이익이 한 9,6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DB손해보험 한 7천억 정도 되고요, 단기순이익이. 메리츠화재가 한 3,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증감률로 치면 메리츠화재가 16년에서 17년 대비 단기순이익이 무려 한 62% 증가했어요. 그 시간 동안 1위인 삼성화재는 한 11% 정도 증가했으니까 최근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물론 뭐 그런 캐릭터 마케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일 것 같아요.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 뭐 이런 이제 보험업의 어떤 제도의 변화가 또 생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손보험금 이 지급 규모가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올해는 과연 좀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해시태그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1419, 샵 고등학생도 환영입니다. 요즘은 보통 뭐 취업이 힘들다고 많이 하는데 또 기업 입장에서는 인재 채용이 또 더 힘들다고 반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리츠화재는 양쪽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특별한 교육이 어떤 교육일까요, 전쌤?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취업 캠프를 여는데 고등학교를 상대로 하고 있고요. 참가 학생들에게 CS 교육이라든지 뭐 모의 면접, 보험 상품 개발 체험, 그러니까 사회 진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교육하고 있고요. 1419 금융교육 활동, 그러니까 한 그 지점당 한 개 학교를 정해가지고 특성화고 학생이라든지 이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메리츠 화재가 좋은 인재들을 좀 데려오기 위해서 이런 캠프를 좀 열어서 본인 회사를 좀 많이 알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은 자칫 대졸 취준생에게는 불리한 것이 아닐까요, 홍쌤? 보험사 입장에서는 우수 고졸 인재를 빨리 획득하는 게 중요하니까 메리츠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요. 예전에 대우중공업도 그렇게 고졸 인력들을 뽑아가지고 마치 대학교처럼 수업까지 시키면서 교육을 해서 미리 인재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대입 정원이 지금 현재 58만 정도 수준이라서 대학의 입지는 점점점 줄어들 건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기로 좀 본인의 일자리를 빨리 찾게 된 친구들의 기회가 더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시류들을 좀 보면서 방송 보는 분들도 의사결정을 좀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자, 지금까지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취준생과 함께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T 면접인데요. 10년 후 이 기업은 이렇게 될 것이다를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리츠 화재의 10년 후, 지민 학생 시작해 주세요. 지금 메리츠 화재의 봉사 슬로건으로 되어 있는 Don't worry, be happy, Merit's with you 라는 슬로건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리츠 화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 긴급 사업 지원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향후 10년 동안은 더 봉사 활동을 넓혀서 헤비타트나 적십자 등 여러 봉사단체와 콜라보를 해서 봉사의 이미지를 조금 더 강화를 시킨다면 조금 더 실적도 오르고 조금 더 이미지도 좋은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론 택시가 2020년부터 이제 모범 시행이 된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이제 택시 보험도 특화되어서 만들어 보면 또 메리츠 화재에서 또 좋은 실적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주요 목표해야 될 점은 드론 택시, 택시 보험 그리고 또 하나 봉사 쪽에 이미지를 구축을 한다면 메리츠 화재가 더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가요? 드론 택시가 생기면 보험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그 공중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뭐 공중에 떨어져서 이제 사망했다. 그러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면 뭐 아토피가 발생했다. 300만 원 그러면 뭐 공중에서 4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드론이나 무인 자동차 시대가 오면 제 생각에는 사고가 아무래도 덜 납니다. 그래서 보험이 이제 좀 줄어든다. 이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조금씩 줄어들죠, 수익이나. 그래서 차라리 그 다른 방법의 수익 구조를 저는 이제 물어봤던 건데 아토피 위에 드론에서 아토피가 걸리면 400 당황해서. 얘기를 하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질문 더 없으시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쌤 PT 어떻게 보셨나요? 드론 택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할까 약간 궁금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민 학생의 어떤 매력이라고 한다면 본인 이야기를 할 때 약간 사람을 듣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이야기를 좀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도 지금 애드립으로 막 말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것만 정리만 잘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귀를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홍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드론 택시 정도는 참신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운송수단의 발전이 그다지 극단적으로 빨라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0년 정도 후에는 의정부에서 삼성까지 한 10분, 20분의 주파가 가능한 고속전철 시대가 열릴 거고 그다음에 자율주행은 확실히 어느 정도는 자리매김되어져 있을 것 같고요. 미래 운송수단에 이런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면 상국 씨가 아까 얘기했듯이 보험업무 사업의 기회를 좀 잃을 수도 있겠죠. 리스크가 변화하고 있는 사회의 어떤 세태의 변화에 의거하여 보험사들이 새롭게 보험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통계학도들을 많이 뽑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니 물론 아주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있지만 보험업의 어떤 직업관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사전 분석을 진행하고 지민 학생 같은 발표가 이루어지면 더 설득력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메리츠 화제에 관한 PT 면접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드리는 취업 기초학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 홍쌤께 드리겠습니다. 인적성 시험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서류를 붓고 나서 해도 괜찮을까요? 서류를 붓고 인적성 시험을 보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석 달 정도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집 한 서너 권 정도는 풀고 시험장에 가야지 여러분들 어차피 상호적인 경쟁이 이루어지니까 인사이트는 마찬가지고 이 시험은 고시공부처럼 어떤 정확한 로직으로 들어가서 푼다기보다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시험장 가서 상대적으로 평가에 뒤처지지 않으니 빨리빨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떨지 않는 법,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을 주신다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자기소개 외우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티나지 않게 들리게끔 외워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요. 네. 그래서 자소서를 쓰듯이 인적성 시험을 보듯이 또 타이핑을 하고 면접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점이에요. 그냥 이 방송 끝나고 지하철 타고 가고 버스 타고 갈 때 여러분들 중얼중얼 떠들어 보셔야 돼요. 진짜 샤워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습들이 쌓여야 저는 편안하게 외운 티 나지 않게 언변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입을 좀 많이 띄는 연습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꾸경님도 떨지 않는 거에 대해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제가 떨려가지고. 아니 근데 네. 내가 이게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될 때 더 많이 떨리더라고요. 내가 더 강하다는 진짜 자신감을 많이 가지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덜 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재정 씨도 네.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까지 했잖아요. 그 수많은 그 경영 순간에서 어떻게 좀 마인드 컨트롤을 했는지. 확실히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좀 많이 이렇게 중얼중얼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상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실전 면접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영. 네, 우리 메리츠 화제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앞으로 보험 시장의 동향이 어떻게 좀 바뀔 것 같습니까? 네, 지금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보다 노인의 인구수가 훨씬 많듯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제 조금씩 아이들도 적게 낳기 시작하면서 실버 문화가 조금 더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리츠 화재도 노인 실버 보험 전략에 조금 더 힘을 가한다면 더 미래지향적이고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보험 상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지민 학생 같은 이야기를 할 거니까 저라고 하면 이제 금융권은 이 거시경제 지표하고 항상 연결이 되고요. 이 보험 산업도 금리하고 굉장히 상관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채권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사의 자산 운영의 측면에서 뭐 미국 금리 인상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 우리나라의 보험사뿐만이 아니라 다국적 보험사들에게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좀 답이 좀 빤할 때는 제가 얘기했던 그런 거시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덧붙이면 답변의 격이 조금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요즘에 그 직장 회식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회식 문화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딱히 집에 가도 할 게 매일매일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직장에 다니면서 직장 사람들이랑 이렇게 어울린다면 당연히 후에도 그 사람들과 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당연한 문화이자 친해지기 위한 그 당연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뭐 과장님 이야기 들어주기 싫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약간 회식을 꺼리는 문화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회사의 그 회식 문화라던가 이런 거는 꾸준히 발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뭐 회사 입장에서는 뽑고 싶을 것 같아요, 굉장히. 네. 근데 저는 되게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 답변도 뭐 정답은 아니지만
가식적으로 들리진 않았거든요. 네. 진정성이 네, 있어요. 맞아요. 진정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걸 딱딱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아까 지민 학생 그런 템포가 좋거든요. 뭐 맨날 약속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 매일 만나는 것도 아닌데 직장 상사들하고 만나서 어울리고 술도 한잔하고 소통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그냥 임원들 입장에서 아주 부드럽게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지나치게 되면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민 학생처럼 그냥 이렇게 좀 가감 없이 얘기하는 저런 모습들, 태도, 그러니까 저는 저 템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학생들은 또 저런 것들 되게 또 정형화시켜서 딱딱하게 얘기하는데 지민 학생 정말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답변은 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래에 들었던 홍쌤의 총평 중에 가장 네. 세 질문 다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싶은데 전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뭐 오지민 학생 많이 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그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엉뚱하고 빈틈 있는 듯한 게 굉장히 매력인데 이게 모든 질문에 나타난다라는 게 좀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떤 전문적인 이야기라든지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준비를 좀 많이 해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이런 좀 편한 질문에서는 이런 식 원래 모습을 유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매력이 한 2배, 3배, 4배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메리츠 화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민 학생 어떻게 메리츠 화제에 대해서 매력이 생겼나요? 네, 메리츠 화재 문과 학생이면서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메리츠 화재 지원해 볼 만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지금 벌써 이제 3월이 끝나가고 있고 4월이 열리니까 구직자들이 이제는 또 큰 기업들 공채가 좀 흘러갔기 때문에 더 아마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 잘 모르니까 어느 기업에 써야 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무도 되게 중요하고 원하는 근무지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워라밸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근데 보면 저도 일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회사에 취업을 하고 그 회사를 제일 나오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연봉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 지역이 시골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회사에 입사했는데 나의 선배를 봤는데 나의 선배가 나의 롤모델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 나보다 스마트하지 않고요. 나보다 훌륭하지 않은 느낌을 받으면 당연히 회사 가기가 싫어져요. 그럼 이제 회사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근무 의욕을 높일 수 있고 내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회사는 그 산업의 업태라기보다 그 직무의 성격이라기보다 내가 그 조직에 들어가서 나의 선배들을 봤을 때 내가 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 느낌을 받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조직 생활이 신명나지죠. 여러분들 삶을 열심히 살고 그러다 보면 더 많이 발전할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고요. 어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산업일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의 공채가 4월 달에 또 계속 열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기업이라고 해서 문 닫지 마시고요. 발전 가능성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아직은 나에게 미지의 영역이지만 이런 퀘스천 마크를 갖고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취업을 부탁해 지금까지 메리츠 화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또 다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